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독주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국정감사 이후로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의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의도하지 않게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지금 61건에 많게는 100건까지 감사를 했고 그 감사 결과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걸 당연하게 이 김혜경인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비판받고 하니까 그건 김혜경이 아니라 배소연 씨라고 이렇게 배소연 씨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5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여기에 김동연 측에서 지난 4월 달에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는데 이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재명과 그리고 이 김혜경에 관해서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이용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 막 공격하고 이러니까 경기도가 갑자기 이 반대에 이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 이건 이재명이나 또는 김혜경을 언급한 것 아니었다. 그렇게 언론들도 그렇게 똑바로 고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갈수록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이 말하자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가 계속되고 있고 상대방에 대한 보복적 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좀 더 합리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서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차기 이재명의 대항마로 그래서 이재명을 잡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민주당은 여기에 이 김동연 관련해서 이 발언을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형이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관계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동연의 발언이 이재명을 겨냥한 공격으로 해석되는 것을 적극 반박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김동연을 대권 주자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습책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김동연 지사에게는 덕이 되고 이재명에게는 독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재명은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동연이 잡는다 하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차피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재명은 끝까지 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나중에 어차피 구속될 텐데 그러면 거기 대립각을 씌우고 보다 합리적인 인물이 누구일까? 거기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김동연이고 김동연은 이와 관련해서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이 김혜경이 아닌데 말하자면 5급 공무원 배소연을 겨냥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은 그건 김동연 쪽에서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날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 감사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는 감사 결과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면서 그래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경기도 감사 결과를 설명했는데 사적 유형의 주체가 김혜경이라는 점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당시에 불거졌던 경기도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사적 사용 의심의 주체가 김혜경이라는 추측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커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딸들이 김동연 지사를 수박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비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은 민주당에 출당을 해야 된다. 김동연은 제2의 윤석열 같은 냄새가 난다. 당에 대한 충성도는 1도 없다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국정감사 다음 날 28일 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재명 부부의 법과 의혹을 국감장에서 다시 불붙였다 하는 식의 정치적 공세는 이게 가짜다. 그래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경기도 대변인실은 19일 날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왜곡된 보도가 계속될 경우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을 포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민주당에서 대선 구도로 방향을 가림말을 타고 있는 중이 아닐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여느 정치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문재인과도 맞붙은 이력을 거론했습니다. 자, 2017년 6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김동연 지사였는데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소득주도 정책을 놓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소득 하락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물러났다는 게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측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만큼 고집도 셌고 또 충돌했다는 겁니다. 자, 김동연 지사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 국회의원과는 달리 공천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개딸들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도 그 당시에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이나 개딸과 관련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동연 지사가 18일 해명을 하고 경기도 대변인실이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은 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부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과 이 대척 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재명과 대립 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법과 유형 발언은 자, 김동연 지사를 경기도 행정가에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이렇게 독주할 때 거기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전부 다 깨갱하거나 나중에 지금 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 이재명화되거나 이재명과 비슷한 그런 유의 정당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는데 김동연은 거리를 좀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도지사 정도 되면은 자, 다음에 대선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동연은 과거에 대선 후보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대선 기간 막판에 이재명과 단일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은 대선의 꿈도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경기지사에 출마를 했고 이재명의 지원에 힘입어 가지고 이 경기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자, 정치권에서는 이 김동연 지사가 대권의 꿈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7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법화 유형 발언을 함으로 해서 그게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지사는 적극적인 경기 도정을 펼쳐왔지만 중앙정치의 관심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이재명과 대립관계를 구도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차기의 대선 후보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조국과 김경수도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이재명의 시한부 정치 생명은 이제 곧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러면 강력한 지지층으로 이 권력에 맞서겠다는 이 프레임만으로는 다음번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김동연 지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재성 정무수석이 지금 비명계를 규합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규합의 중심점으로 지금 김동연 지사가 선택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연한 발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삼적 전자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다음 인물이 부각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의도치 않은 발언 등을 통해서 그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김동연이구나. 가까이 있었네. 여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지호 전 국회의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국감장에서 구체적으로 법화 유형 의혹을 몇 건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친명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같은 편이 김동연 지사가 감사 주기는커녕 홀라당 까버리는 이 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부총리 출신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 진행 경과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답변 대신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건이다. 뭐 최근에는 100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놓고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법과 유형 건수를 밝힌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의 대항마는 바로 나 자신이고 이재명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은근히 부각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을 보면 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지금 그런 결과는 당연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내가 양심이 있지, 차마 이재명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당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이번에 2,000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목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그런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반발이 이재명이 독주하면 할수록 그 반작용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곧 구속될 거다 하는 기대,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에서 교차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구속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누구일까? 그런데 마땅하게 떠오른 인물이 없는데 김동연이 부각되고 이 김동연이 서서히 이재명에 대한 이 반대 발언들 또는 이재명과 각을 지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은 굉장히 새가 모이니까 이걸 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김동연을 또 밀어가지고 이재명과 충돌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동연이가 이재명을 잡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는 생각했던 그 외생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도 갈수록 첩첩산중이 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이재명은 재판을 받다 보면 그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들어온다고 하나 그러나 곧 그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 거고 바로 이재명의 이 재판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자, 이 본인의 구속 영장도 기각되고 그리고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고 무엇보다도 이 이재명의 지지도가 탄탄해졌다. 그래서 자 이재명의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은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도 마땅치 않는 인사가 지금 35일 동안 온갖 쇼를 벌이다가 그 쇼의 무대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재명을 쭉 지켜봐왔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35일 동안도 이재명은 국회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억대 연봉은 꼬박꼬박 다 받고 각종 혜택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혜택을 자신의 방탄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벌써 감옥에 가고 본인 말대로 50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과거에 이재명 관련돼서 이런 범죄 혐의들이 전부 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다 다음부터는 피로증으로 다가와서 자 이재명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냐 뭐 이런 분위기도 일으켜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다음 주 월요일날 23일날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총선 모드로 간다고 합니다. 총선 모드. 총선이 뭡니까? 모든 역량을 총격질해가지고 그래서 여당이 서로 표를 이렇게 싸우는 건데 여기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그만해라 하는 분위기도 일으켜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패배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야 되고 이준석을 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만나라. 그 이재명을 만나서 이재명은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자 이러니까 서서히 이재명에 대한 무장 해제가 되고 하나 둘씩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재명은 면죄부를 받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이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그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정도입니다. 백현동과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과 쌍방울 대북 송금 하나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또 하나 잊어버리고 또 거기다 또 튀어나온 게 뭐 이재명 관련해서 위정교사 혐의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 있었던 뭐 정자동 호텔 사건이라든지 자 쪼개기 후원금이라든지 이거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범죄 백화점이다. 걸어다니는 백화점이다 이랬는데 그런데 이런 자가 지금 다시 당 대표로 복귀를 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가 그동안 이상민, 조홍천 등등 해서 이 이재명 체제에 반기를 들었던 말하자면 가결파 5인방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징계를 하라는 겁니다. 5인방. 여기에 관심이 다 모여지고 있다. 징계받아야 할 이재명이 감옥에 가야 할 이재명이 지금 징계하는 대상자 본인이 징계권자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영웅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또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을 다 받고도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말하자면 민주투사화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지금 이재명은 말하자면 탄압을 받고 온 승리자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졌다고 하니까 거기다 갑자기 여기다 불통, 독선, 고집 이런 걸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공격 대상 또는 청산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시하고 있는 게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 언론들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꿔줘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더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역시 신의 한 수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김태우를 내세우고 이겼다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지고 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대통령은 독선했다, 독주했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리더십이다. 말하자면 안에 조직 문화가 바로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고 이재명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이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라고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에 관련된 것은 이 사법부에 나오면은 이 재판 결과 가지고 쓰는데 그 이재명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별개의 인물로 이렇게 말하자면 규정이 지어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들어와서 앞으로 징계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민생 투어도 계속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동안 지난 8월 달까지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위험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떠들다가 그거 나중에 본인도 위험했는지 뭐 이렇게 단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하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단식에다가 또 입원에다가 이렇게 해서 본인의 방탄을 일단 고비를 넘기라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런 짓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다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마치 검찰에게 돌을 던질 태세입니다. 아니 그만큼 많이 해갖고 안 나왔으면 됐지 또 무슨 수사를 한다냐 이런 식입니다. 안 나온 게 아니라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방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의 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재명이 유리하다고 보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자신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그거는 이제 과거 형태로 지나가 버렸다. 우리 국민들은 빨리 이슈가 전환되고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지나가는 이슈가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이야기 나오면 또 그 이야기가. 그 이재명 관련해서는 지금 뭐 무죄 받은 거 아닌가? 심지어 이재명은 무죄가 된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당으로 35일 만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재명은 당으로 복귀할 게 아니라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으로 복귀한다고 하는 이 자체부터가 이재명의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으로 복귀한다는 것도. 자, 그래서 이 이재명 관련해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검찰도 이재명 관련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도 쓴 거 보면은 당무 복귀 후에 첫 과제로 뽑혀온 이른바 체포동의안 5인방에 대한 징계 청원. 자, 이재명은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 징계 청원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내가 권한 행사해가지고 징계를 할까 말까. 요런 겁니다. 이미 그 답변만 5만 명, 답변 요건이 되는데 그 5만 명인데 5만 명이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일을 징계해야 된다 하는 것에 요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은 이 징계를 통해서 자, 보궐선거 압승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탄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 징계는 당내 그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살짝 포용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가지고 또 이재명은 더더욱더 포용력도 뛰어난 지도자다 그렇게 포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외 메시지로 민생 드라이브를 걸겠다. 자, 그래서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거니까 완전히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그래서 이재명은 하이드에서 다시 지킬 박사로 싹 변신해가지고 아주 뛰어나고 자상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변신하지 않을까. 이게 정치이고 언론이고 이렇게 조작이고 이게 이미지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자, 35일 만에 돌아오는 이재명의 이미지는 이미 상당 부분 세탁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징계를 할 만큼 본인의 리더십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언론들은 빨리 이재명을 만나라. 이제 달라졌다. 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검찰이나 또 재판부에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빨리 제때 정해진 시간대로 이걸 심판하지 않으면 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뭐 심사숙고하고 이걸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하다 보니까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1년 5개월 넘게 지금 지났는데 그 정상화된 부분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그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법 중에서는 대한민국 정규성 부분에서는 확실한 편을 보이는데 뭐 언론이나 사법이나 입법은 여전히 그대로다 하는 점. 자,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자, 이재명이 35일 만에 돌아온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정치에 자, 내년 총선이 바로 4월달이고 이제 10월달, 12월달, 12월 넘어가면 그야말로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체제에 거꾸로 작용이 그게 어떤 작용이 좌절됐을 때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윤석열을 때리고 있는 것 아닐까?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거기 졌다고 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1년 4, 5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비리만 저질러 놓고 뭐 완전히 심판만 받을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다. 그것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심각